자, 마이 플랫폼 설치하셨죠? 자, 설치하시면 이렇게 아이콘 나와 있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찾으셨어요? 자, 아이콘 3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PID라고 그래서 여러분 쓰셔야 되는 개발 도구 바로 요놈입니다. 빨간색 아이콘. 자, 밑에 녹색 있죠? 녹색은 여러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마이 플랫폼 제품은요, 이런 데스크탑, 요 프로그램도 개발하실 수 있지만 PDA 폰 아시죠? PDA 폰에 프로그램을 올릴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택배 같은 거 하시는 분이나 뭐 매장에서 이렇게 재고 관리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이 PDA 많이 갖고 다니시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이 툴이니까 요거는 좀 빼기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데모가 붙었네요. 지금 아직 마이 플랫폼 작성하기 전인데 앞에서 제가 동작 원리 말씀드렸죠? 자, 그 내용들을 모두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훑으시면서 자, 마이 플랫폼 데모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모 아이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은 사용자가 되신 거예요.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시스템에 처음에는 마이 플랫폼 안 깔려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깐다고요? 외부로 접근을 해서 마이 플랫폼 설치하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한다고요. 두 번째부터는 외부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업무용 아이콘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모양은 여러분의 모양대로 바꾸고 이름대로 바꿔서, 그죠? 디자이너분이 이거 이쁘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더블 클릭하면 빨간색 상자 왔다 간 거 보이실 거예요. 잠깐, 그죠? 이게 바로 업데이터 수행 모습입니다. 해당하는 업데이터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자 PC가 뭔가 모듈이 덜 깔리지는 않았을까, 낮은 버전이 깔리지는 않았을까, 얘가 지금 체크를 쫙 해보는 겁니다. 자, 체크가 끝나고 마이 플랫폼이 뜬 거예요. 자, 마이 플랫폼이 더 큰 시스템이겠죠. 메뉴도 달리고 로그인도 들어있고 해야 되겠지만, 자, 보통 구성에서는요, 로그인만 보여줍니다. 자, 그랬다가 로그인 통과하면 메인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로그인 창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밑에 패스워드는 지금 보이시고요. 예, 입력하는 것도 귀찮으시면 엔터 버튼 누르시면 바로 그냥 입력도 될 겁니다. 자, 사용자는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 치고 로그인 합니다. 그럼 이제 메인이 뜨는 거죠. 자, 마이 플랫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마치 포지엘 어플리케이션 같이. 자, 여기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메뉴를 달고, 물론 지금의 모습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냥 이런 구성도 가능하다 예시고, 여러분의 디자인은 조금 더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자, 메뉴들을 위에도 달 수 있고요, 옆에다가 달 수도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옆에 있는 메뉴를 하나 누릅니다. 자, 그럼 화면이 하나 뜨죠. 얘는 설치되어 있는 화면이 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청하는 순간에 웹에 가서 XML 하나 가져다가 화면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HTML처럼. 자, 제가 이 화면에서 인서트 버튼을 누르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막 넣는 중 있잖아요. 막 넣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가 와서 직원의 목록을 좀 불러달래요. 자,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또 열어야 되겠죠. 자, 다른 프로그램을 엽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요, 웹은 일반적으로 SDI,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즉, 한 장, 보이는 건 한 장밖에 허용을 안 해요. 자, 지금 이 상황이면 좀 전에 제가 작성하던 데이터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날라가 버린 거죠. 그죠? 자, 한 장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 쓰다가 새로운 화면이 요청되면 얘 닫고 새로운 거 여는 거죠. 자, 하지만 마이 플랫폼은요, 2개를 다 허용합니다. MDI, 멀티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같이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 얘는 내린 거 아니었어요. 뒤로 숨긴 거죠. 자, 뒤로 숨겨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대로 작업 계속 가능합니다. 자, 사실 업무라는 게 한 장에서 되겠어요. 화면이 여러 개를 이 사람들이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 화면을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SDI 형태도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SDI 갈 수도 있고요, MDI 상태로 가실 수도 있어요. 자, MDI로 가실 때는요, 얘는 팝업하고 다른 거죠. 막 튀어나오지 않고요, 자기 프레임 공간 안에서만 둡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미니마이즈를 만들면 해당하는 거 그냥 한 번에 다 미니마이즈죠. 그죠? 각자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 편리성은 좀 도움을 하고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이 MDI 창은요, 미니마이즈를 시키면 이렇게 아이콘화가 돼요. 네, 역시 이 아이콘은 화면마다 다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해서 집어넣는 게 되겠고요.
자, 해당하는 아이콘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원 상태로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 생긴다 정도만 자, 맛보기로 보고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그런 화면들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제부터 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PID 열어보세요. PID. 자, PID 여시면 아마 여러분들 처음 화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나요? 지금 이렇게 생기셨죠? 자, 상단에 PID 명칭 풀이가 좀 보이네요. PID 무슨 뜻인가 궁금하셨을 텐데 별뜻 아닙니다. 프리젠테이션 인터페이스 디벨로퍼 무슨 뜻이에요? 화면 개발 도구란 뜻이죠. 그죠? 자, PID에 별 의미 없으니까 의미 신경 들지 마시고요. 자, 툴을 PID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엔진을 마이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 보니까 버전 정보가 노출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버전 3.2.0 맞으신가요? 네, 자, 맞으시고요. 자, 뒤에 유니코드라는 단어나 안시라고 하는 단어 둘 중에 하나가 써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거 써 있으세요? 안시? 안시 쓰셨어요, 다들? 두 개 다 있어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유니코드나 안시는요, 제품의 버전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 의미합니다. 자, 마이 플랫폼 엔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안시 버전, 하나는 유니코드 버전. 유니코드나 안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웹에서 많이 보시죠? 그죠? 안시 그럼 보통 EUCKR, 샤프트.js 이런 것들은 안시 버전 그래요. 즉 국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JS, 제페니스를 얘기하는 거고 EUCKR, 코리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선택의 경우에는 랭귀지를 하나씩밖에 못 씁니다. 한국어 아니면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 그죠? 자, 근데 유니코드 통합이잖아요. 유니를 통합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는 한 페이지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폰트를 동원해서 다국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한 페이지에 다 등장해요. 자, 이게 유니코드 버전이죠. 자,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버전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자, 그 문제만 아니라면 기능은 똑같아요.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고요. 언어 문제에 따라서 안시 버전, 한 나라의 국가 언어를 선택하는 경우와 유니코드 버전, 선택 안 하고 통합으로 가는 경우, 자, 두 가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두 개는 같이 설치도 할 수 있어요. 자, 해당하는 툴에서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파일에서 New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New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뭔가 새로 시작해요. 자, 파일 밑에 New 메뉴. 자, 프로젝트라는 위저드가 나왔죠? 자, 마이 플랫폼은요, 최상위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개발을 하실 때 시스템 이렇게 부르죠? 이번에 프로젝트 이렇게도 부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미니스타 관리 시스템. 그죠? 우리가 시스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프로젝트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거랑 일치시키시면 돼요. 여러분의 시스템이랑 마이 플랫폼의 프로젝트는 같은 개념입니다. 뭔가 한 꾸러미 아시겠죠? 자, 프로젝트가 가리키는 한 꾸러미는 여러분의 시스템 단을 의미합니다. 자, 미니스타 관리 시스템 안에 보시면 각종 업무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파트를 마이 플랫폼은 그룹 이렇게 부릅니다. 그룹. 네. 자, 이 파트 안에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화면들 그 안에 있겠죠. 그죠? 단위 모듈. 자, 이것들을 마이 플랫폼은 폼 이렇게 부릅니다. 폼. 자, 3단 구성으로 갈 거예요. 제일 상단에 프로젝트, 그 밑에 그룹, 그 밑에 폼. 자, 폼이 화면. 자, 근데 프로젝트가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 때 이름 정해주려고요. 자, 근데 마이 플랫폼 소스는 만들기는 로컬에 만들어도 결국 올리면 외부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 네임하고요. 아이디, 요거는 꼭 영어로 쓰셔야 돼요. 한글 쓰면 나중에 인코딩 문제 복잡해서 다 영어로만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자, 영어로 이렇게 하죠. 검사 14일이죠. 자, 이렇게 잡을게요. 자, 제 거하고 여러분하고 유니코드 안시 버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기능 다 똑같다 그랬죠?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언어만 다르다 그랬어요. 언어도 저는 UTF-8 선택하면 다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EUCKR 그러면 한국어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오늘 한국어 벗어난 일은 없으니까, 자, 영어는 다 기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금 선택되어 있는 디폴트를 그냥 쓰세요. 자, 아마 디폴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안시 버전 쓰시는 분들은 EUCKR 들어있을 거고요. 유니코드 쓰시는 분들은 UTF-8 들어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워킹 폴더 들었어요. 여러분이 소스를 어디다 만들지 루트 디렉토리로 정해요. 자, 내용 확인하시고, 자, 넥스트 들어가죠. 자,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은 총 4단계입니다. 자, 4단계 중에 첫 번째, 이름 잡고 언어 정하고, 그죠? 두 번째 단계, 크기를 잡겠습니다. 크기. 여러분의 그 보통 모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몇백에 몇백 모드, 그죠? 1024-768 모드. 해상도 얼마까지 쓸 거냐, 우리가. 그런 거 결정하죠. 자, 800에 600 모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800에 600 너무 작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자, 리스트 여세요. 클릭해서 여시면 이 안에 더 큰 것도 들었습니다. 1024-768. 요거 보통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이냐? 더 큰 거 누르시고 찾아봐도 없는데, 그럼 더 큰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 자, 여기는 그냥 선택의 기준일 뿐이고요. 여기에서 더 큰 거, 원하는데 없는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옆으로 가시면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시면 사실 그 크기는 저희가 디폴트로 드린 것 뿐이고요. 각자 사이트에 맞게 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우저를 와이드를 다 깔았기 때문에 1400, 1600 쓰겠다. 자, 이러면 여기다 그냥 사이즈를 맞춰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디바이스 설정 가능하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800에 600 선택되어 있네요. 그냥 쓰셔도 되고 1024-768 선택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위드하고 하이트 크기가 보여요. 자, 근데 얘는요, 위에서 지금 800, 600 정하니까 밑에 800, 600 나오죠. 근데 그 크기는 아닙니다. 그 크기는 이미 이 안에서 다 정의가 끝난 거예요. 자, 얘는 뭐에 쓰는 거냐면, 여러분이 800에 600짜리 브라우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사실 단위 화면이라는 게 있죠. 내가 조회하는 고객 조회, 상품 저장, 요런 작은 화면들의 기본 사이즈. 자, 그걸 여기다가 정하시면 돼요. 사실 껍데기가 800에 600 사이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단위 화면은 절대로 800에 600 못 나옵니다. 그죠? 왜? 적어도 테두리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테두리 빠지죠. 헤더 빠지죠. 메뉴 빠지죠. 왼쪽 메뉴 또 빠지죠. 그러다 보면 사이즈 그보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설계 과정 거치시면서 나오셨을 겁니다. 얼마짜리로 만들자. 기본 크기를 여기다가 정하세요. 자, 그러면 화면 하나 만들 때마다 사이즈 재정의하는 거 이제 없어집니다. 자, 기본 크기로 만들어지니까. 자, 요런 내용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4단계 중에 지금 3번째까지 와 있네요.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스킵하려고요. 왜냐하면 보통 안 쓰시니까. 자, 꼭 쓴다고 의미를 따지고 들면, 자, 얘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마지막 경로를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업데이트 제가 좀 전에 동작 원리 알려드렸어요. 실행하기 전에 이미 업데이트 다 하고 설치 다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실행 중이에요. 실행 중인데 그래도 모자라는 게 있으면 이 위치에 가서 한 번 더 설치하겠다. 자, 이런 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데스크탑은요, 워낙 네트워크 속도도 빠르고 자체적인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만약에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까지 진입도 안 됐을 거고요. 예, 깔다 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생략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 플랫폼은 PDA 폰을 지원한다. 요거 메모리 얼마 안 되거든요. 성능도 느리고 또 다운로드 받을 때 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받다 말고 자기가 끊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 그건 사용자의 판단이죠. 시스템은 다 모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할 때 한 번 더 까는 겁니다. 대신 엔진은 못 깔아요. 그죠? 엔진은 이미 구동이 된 거기 때문에 콤포넌트들만 깔 수 있습니다. 자, 요 해당하는 위치는 요 정도. 자,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데스크탑 보통 안 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스텝 4에서 마지막 단계. 자, 여러분의 최상위 개념을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프로젝트 아래에 있는 개념이 그룹. 그죠? 이 그룹 안에다가 우리가 화면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룹을 잡으려고요. 그룹. 자, 그룹을, 이름을 요렇게 주고요. 사실 이 그룹은
파일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는 폴더입니다. 어느 위치에 무슨 이름의 폴더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코딩했을 때는요, 이런 복잡한 이름 쓰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벼운 명칭으로 기술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요 정보를 매핑해서 여러분의 소스를 찾아내려고요. 여러분의 코딩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아, 이 그룹은 이 폴더, 그럼 이 폴더 안에 있는 무슨 폼? 이렇게 꺼내려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작성을 끝내시면 내용들은 다 서버로 가겠죠? 자, 그러면 요 주소가 이제 서버로 바뀔 겁니다. HTTP로 시작하는 몇 번 서버 밑에 무슨 알리아스까지. 자, 그럼 저희가 여러분이 코딩을 바꾸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로 지정만 바꾸면 저희가 파일을 로컬에서 안 꺼내고 이번엔 서버에 가서 꺼내 올려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그룹은요, 이름하고 주소를 분리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주소 부분은 나중에 내부의 정보를 감춰놓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명칭만 코딩에 등장을 시켜서 코딩할 때 쓴 이름 바꾸지 않는 이상 위치가 바뀌는 것은 설정에서만 코딩에서 일일이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도록 내용들을 반영해 드립니다. 자, 요 정도 내용 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고 위치라는 정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딩에 쓰는 것은 이름만 쓰는 거예요. 이름만. 자, 그리고 위치 정보는 누가 가졌어요?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으로 기술해서 어느 그룹 밑에 있는 폼 이렇게 기술하면 그 위치를 얘가 내부에서 매핑을 해서 자동으로 찾아다 줄 겁니다. 자, 요런 기능으로 자 지원해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 패스라고 하는 위치에 하나의 파일에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이름 잡았죠? 그죠? 루트 잡았죠? 언어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전체 크기 잡았죠? 기본 크기도 잡고, 그 다음에 그룹도 하나 잡았어요. 자, 그룹도 물론 한 개 이상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한 개만 자, 잡고, 이 6가지 정보를 모두 다 요 파일 하나에다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얘를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물론 이름하고 위치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과 명칭으로 다 변경이 가능해요. 대신 확장자 명만큼은 꼭 XML 지켜주세요. 자, 그것만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 피니시 완료하겠습니다. 자, 완료하시면 프로젝트 바로 열렸죠? 여기 옵션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바로 만들어지고 열립니다. 자, 열렸는지 어떻게 할까요? 요거 보시면 알아요. 자, PID 타이틀 앞에 이제 프로젝트 명칭이 보이시죠? 그죠? 자, 명칭이 보이면 열린 겁니다. 안 보이면 아직도 안 열린 거죠. 그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아웃풋 밑에 상자에 오류가 떠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열렸다? 있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는 창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이 만드신 여러 가지 그 객체들을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립니다. 내 프로젝트 안에는 어떤 그룹이 잡혔다, 또 어떤 통신법이 있다, 또 어떤 공통 객체들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로 화면을 만드는 공간은 가운데 공간이거든요. 자, 화면은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 그룹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자, 파일 밑에 뉴 메뉴를 누르세요. 아까하고 똑같이. 파일 밑에 뉴 메뉴. 자, 근데 아까랑 반응이 좀 다르죠? 그죠? 아까는 프로젝트 위저드가 대건 뜨더니, 자, 이번에는 메이크가 뜹니다. 사실은 얘가 기본이에요. 자, 근데 프로젝트가 없으면 더 이상 뭘 만들어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프로젝트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젝트가 열려 있으니까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각종 객체들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뭘 만들고 싶으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화면을 만들려고요. 홈. 자, 홈이 화면입니다. 하나의 윈도우고요. 한 장의 도큐먼트고요. 하나의 소스입니다. 자, 해당하는 거 홈 해서 OK 하세요. 자, OK 눌렀더니 템플릿이라는 게 나왔네요. 얘가 이러는 거죠. 화면 그리실 거예요. 맨바닥에서 그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구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그냥 갖다 쓰실래요? 자, 이게 템플릿이죠. 자, 해당하는 거 오늘은 빈 화면을 쓰겠습니다. empty.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젝트 하실 때는 빈 화면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프로젝트에 정해져 있는 화면의 타입이 있을 겁니다. 그죠?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나왔겠죠? 프로토타입 그러죠, 보통 그런 거. 자, 그걸 여기다 직접 등록합니다. 요거처럼. 자, 그래서 등록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일이 버튼 그리고 일일이 그 안에다가 에디트 박스 받고 이런 건 거의 없겠죠. 기본 골격 돼 있는 데서 연결하고 로직만.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일 겁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기본이라서 엠프티로 가려고요. 자, 맨바닥에서 직접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넥스트. 자, 폼을 만들 때 옵션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자, 네임하고 아이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화면 단위를 화면을 만들고 계시죠? 저장은 화면 하나하나씩 돼요. 자, 이 화면을 저장할 때 쓸 파일명이에요. 그게 네임입니다. 파일명.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여기 보시면 패스 보이시죠? 그죠? 패스 위치에 저장되는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파일명도 아마 규칙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규칙이 있으시면 이름을 바꾸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일 네임이 바뀝니다. 자, 해당하는 거 저장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놈, 얘는 도대체 누구냐? 얘가 저장명이면 얘는 액세스명. 여러분들이 보통 스크립트로 코딩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죠? 코딩에서 얘를 가리키는 이름은 사실 이거 아닙니다. 얘예요, 얘. 이 폼을 닫아내고 닫고 싶어요. 자, 그럼 클로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어디서 대고 클로즈예요? 해당하는 폼 아이디 점 클로즈. 해당하는 거 안에 변수가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찾아요? 폼 아이디 점 변수 아이디 점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코딩에 쓰시는 이름은 바로 요겁니다. 아이디. 위에 있는 이름은 딱 두 번뿐이에요. 저장할 때 한 번, 조회할 때 한 번. 자, 실제로 저장되는 이름 위에 거, 내가 코딩에 쓰는 이름 밑에 거. 에고 헷갈려? 그럼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 단지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다 정하셨으면 자, 역시 피니시 눌러서 마침하죠. 자, 마침하니까 뭐 도화지 같은 게 잔뜩 펼쳐지죠. 자, HTML 코딩 해보셨어요? 자, 지금 이 상태는 HTML을 따지면 HTML 태그, 바디 태그, 위드 하이트, 색깔 화이트, 딸랑 요 줄이에요. 네, 요 네 줄이 만들어진 건데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해당하는 거에다 이제 오브젝트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HTML로 우리가 코딩을 했으면 꺽쇠, 인풋, 타입은 버튼 이렇게 쓰죠. 근데 쓰는 거 대신 얘는 파워포인트 그리듯이, 파워포인트 만들기 상자에서 꺼내오듯이 이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등장돼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 그리겠다. 자, 고르세요. 자, 고르고 마우스 그냥 끌고 와보세요. 누르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그죠? 커서하고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그리기 직전입니다. 자, 거기서 클릭하면은 기본 크기로 만들어지고요. 드래그 할 수 있어요.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 된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자, 오브젝트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손으로 꺽쇠 인풋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뒤에 지금 막 써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 버튼의 상세 속성이 프로퍼티즈라는 창을 통해서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너무 작은가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프로퍼티즈 타이틀에서 마우스 꾹 눌러가지고 띄울 수도 있어요. 띄어서 더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얘를 다른 위치에 도킹할 수도 있어요. 자, 도킹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빨간색. 자, 빨간색 그냥 갖다 내면 안 돼요. 여기 포지션 상자 위로, 도킹 위치로. 자, 그럼 파랗게 반전되죠? 글로 들러붙는 거예요. 도킹하는 스타일.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안에 속성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럼 이름 보고 이제 고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배경색. BK 컬러 배경색입니다. 자, 배경색 리스트로 돼 있죠? 자, 이제 컬러 보시면서 적당히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색? 자, 아무거나 고르세요. 네, BK 컬러. 자, 리스트를 여세요, 리스트를. 자, 그리고 아무거나 고르세요. 자, 내가 고른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금방 보이죠? 실행은 안 해보셔도 내용들이 금방금방 반영됩니다. 자, 이 안에 버튼 1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네요. 그죠? 이 글자를 제가 다른 글자로 바꿔볼게요. 자, 글자 그랬죠? 자, 그러면 T자를 쫓아가 보세요. 자,
자, 지금 여러분은 요 버튼이 눌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상단에 지금 빨간색 포인트 움직이면 잘 보세요. 자, 그죠? 자, 얘가 바로 알파벳 순서 소팅 버튼입니다. 여러분의 속성을 알파벳 순서로 세팅을 해놨어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텍스트 쫓아가세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랑 똑같은 게 여기 써있죠. 자, 얘를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세요. 엔터. 자, 타이핑 하시는 경우에는 엔터 치셔야 그 시점에 적용입니다. 자, 제가 아까 네임하고 아이디는 영어 쓰기로 돼 있다 그랬죠? 얘네들 뺀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다른 나라 국가어는 허용합니다. 자, 네임하고 아이디만 꼭 영어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코딩들을 넣어가는 그 세팅들을 잡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내용도 넣고 컬러도 바꾸고 속성들을 눈으로 보면서 계속 바꾸고. 자, 이왕 만드는 김에 로직 넣는 것까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상자 띄워보죠. 자,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랬어요. 그죠? 자, 이 버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 때가 있습니다. 자, 때를 잘 골라야 돼요. 자, 그 때를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황에 상단에 별표 버튼 보이시죠? 자, 별표 누르시면 자, 아까는 프로퍼티, 속성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얘가 할 수 있는 이벤트 목록이 보입니다. 얘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클릭할 때, 드래그할 때, 드랍할 때, 포커싱 들어올 때 이런 거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클릭할 때를 골라볼게요. 버튼 눌렀을 때죠. 자, 옆에 뭔가 상자가 보이길래 열심히 눌러보는데 아이고, 오늘은 더블 클릭이네요. 열심히 눌러보는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그죠? 자, 해당하는 거 함수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클릭이 나왔을 텐데 여러분들은 함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 갔다가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선택 귀찮죠? 자,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함수 이름 그냥 치세요. 여러분 맘먹은 함수 있죠? 예, 함수 이름 아무거나 이름을 하나 치세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만들고 찾는 게 아니라 등록하면서 바로 만들어줘요. 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유, 함수 이름 생각해 놓은 것도 없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자, 그러면 해당하는 이름에 함수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빈칸일 때 더블 클릭. 지우고 더블 클릭. 자, 그러면 해당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해당하는 오브젝트명. 네, 오브젝트명 언더바 이벤트명으로 자동 함수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이거 이름에는 속지 마세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만들어지는 규칙일 뿐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등록을 안 하죠?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름 보고 지가 알아서 막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다. 여러분의 HTML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나는 클릭할 때 이 함수 쓰겠다. 아니면 나는 클릭할 때 다른 함수 쓰겠다. 지정하시면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거 저는 지금 요 함수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클릭하면 이 함수를 수행하는 거죠. 자, 여기서 코딩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쓰시면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 함수 아시나요? 자, 메시지 함수. 자, 이런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코딩을 다 하셨으면 자, 내용들을 한번 띄워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저장, 세이브 있죠? 세이브, 컨트롤 S, 세이브. 자, 요 버튼 이용해서 저장을 하시면 사실 작성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걸로 소스 그냥 서버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가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용 메뉴가 달려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거 밑에 가시면 퀵뷰라는 메뉴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지금 작성하신 거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잘 되나? 자,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자, 메시지 동반하고 해당하는 내용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디자인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디자인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 자, 보통 우리가 버튼 누르면 뭐 하기로 했어요? 메시지 상자 띄우기로 했죠? 자, 이런 내용들 그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성 과정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툴 설치하고 뭐부터 만든다고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꼭 있어야 돼요. 자, 프로젝트 밑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자, 지금 이 폼은 그룹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룹 밑에다 폼이 달려있죠? 폼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들을 묶어서 그룹 그렇게 돼요. 그룹. 우리가 보는 단위 화면들을 보통 폼 이렇게 부릅니다. 폼. 자, 이 폼에는 각종 오브젝트 올라갑니다. 자, 오브젝트를 얹어서 화면을 만드는 거고요. 이 오브젝트의 자세한 속성들을 조정하면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과정은 이 정도로 순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전 내용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